안녕하세요. 피부고민상담소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고민이죠. 왜 나만 이런 걸 겪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드름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은 호르몬과 관계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기름샘인 피지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증가되고 여드름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드름은 나이에 따라서 분포하는 부위가 다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T존이라는 피지선이 발달된 쪽부터 발달되고 나중에 되면 U존, 턱 라인이나 입 주위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서 피지선이 여드름의 원인인 호르몬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성인형 여드름인 경우에는 대개 25세 이후의 여드름인데 그때는 입 주위나 턱 주위에 많이 생기는 것은 그 부위가 그 나이 때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어디가 안 좋아서 입 주위나 턱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질환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나이 또래 생기는 부위가 그 부위이기 때문에 잘 생기는 겁니다.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 때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5세 이후에 성인형 여드름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30대, 40대, 50대 이후에도 성인인데 여드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드름의 원인인 안드로겐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안드로겐에 대한 감수성이 올라가는 경우에 생기는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모공을 막는 화장을 하거나 그 외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드름이 많이 난다면 피부과를 방문하여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에 사용하는 약은 크게는 항생제와 피지를 조절하는 두 가지 약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장기간 먹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 내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피지를 억제하는 피지 조절제는 내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드름의 재발을 막거나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면 피지 억제제 쪽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이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흉터의 씨앗인 여드름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계속 생긴다면 환경적인 요인을 바꿔야 하고요. 또 여드름의 재발을 막겠다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드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지 조절제를 조금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하며 여드름의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지선을 파괴하는 다양한 장비들, 레이저 장비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거나 골드 PTT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의 재발을 일정 부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얼굴이나 가슴 등과 같이 유분이 비교적 많은 신체 부위에 자주 발생합니다. 발생 연령은 아시다시피 10대 청소년부터 최근에는 20대, 40대까지 성인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데요. 여드름은 과거의 의학적 용어로 심상성 좌창이라고 불렸는데 최근에는 그냥 여드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공의 각화로 인해서 모공이 막혀서 생기고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농포까지 이루게 되는 질환이 바로 여드름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형태에 따라 크게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염증성 여드름은 여드름이 생기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여드름이고 일반적으로는 개방면포와 폐쇄면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방면포는 여드름의 입구가 열려 있다는 건데 바깥쪽이 산화되어서 일반적으로는 검게 보여서 블랙헤드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폐쇄면포는 입구가 닫혀 있어서 안에 피지만 있는 상태로 화이트 헤드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피부색이 아니라 염증이 있어서 붉거나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안에 있는 피지에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그 부위 주위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농이 생겨서 붉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보이는데요. 염증성 여드름은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부가 붉게 변해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세균이 증식되고 붉어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여드름은 끝이 노랗게 곱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여드름을 농포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균들이 많이 자라면서 그 부위에 농이 생긴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말랑말랑한 주머니처럼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낭포성 여드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만져지는데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에는 결절성 여드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음괴성 여드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성 여드름은 비염증성 여드름에 비해서 흉터와 부작용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여드름을 줄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여드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서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또 여드름이 여드름 흉터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드름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비염증성, 면포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모공 속에 노폐물과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스케일이나 가벼운 필링 같은 걸 병행하면 각질도 정리되고 모공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붉어지는 염증성 여드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염증성 여드름에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피부 속에 미세 나노 골드 입자를 침투시킨 후에 광열 반응을 일으켜 여드름균과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골드 PTT와 같은 치료법을 시행해서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여드름 치료에 중요합니다. 여드름의 염증이 개선되었다면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드름 후의 붉음증을 개선하여 페인 흉터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와 같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서 일상생활에서 피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종류와 가장 기본이 되는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